네, 진주 같은 진짜 주식을 찾아라. 안녕하세요. 진짜 주식 2부 장희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주식반장 김문석입니다. 네, 간밤에 뉴욕 증시도 좋았고 장중에 코스피 지수도 최고점을 터치는 했지만 또 막판에 조금 힘이 빠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아무래도 시장 흔들려서 걱정이신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우리 또 진짜 주식에서는 여러분들 종목 고충 함께 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샵 파라나로 지금 바로 문자를 주시거나 우리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 종목 남겨주셔도 바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많은 상담 신청 기다리고 있겠고요. 일단 화요일 팀 든든한 두 분부터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상로 파트너 그리고 나연우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이 정강 후약이어서 그런가 두 분 얼굴 표정도 별로 좋아 보이진 않네요. 또 걱정하고 계신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시장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또 삼성전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자, 3분기 잠정 실적이 역대 분기 최대 매출에 지금 영업이익도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이제 깜짝 실적이 나오면 원래 주가가 올라야 되는데 네. 아침에 살짝 올랐다가 내려와 버렸어요. 아무래도 이제 뭐 이번 3분기 실적 잘 나올 거다라는 얘기가 워낙 미리 전부터 알려져 있다 보니까 조금 제로 노출됐다고 좀 차익 실현 좀 매물이 좀 나온 게 아닌가라고 네.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게 관건이거든요. 우리 왕관 4개 하고 계시는 우리 이상로 대표님 어떻습니까? 앞으로 추가 하락 가능성을 열어놔야 될까요? 네, 뭐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일단 시장은 신고가를 간다는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하는 게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이제 7월 달, 8월 달에 조정폭이 나올 때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이 이 조정 이후에 그리고 우리가 주식 기술적 분석으로 보면 이 조정을 수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이제 항상 보면 수렴이 오면 뒤에 따라오는 것이 발산, 그러니까 이제 다이버전스가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이격이 발생하는데 그 이격은 이제 상방 또는 이제 하방으로 벌어지게 되죠. 그러면 지금 현재 시장에 봐서는 우리가 상방으로 벌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제가 7월 달, 8월 달에도 신고가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 우리가 이제 7월 달, 8월 달에 조정이 그만큼 길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단기간의 상승 이후에 시장이 꺼지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우리가 미국이 현재 12월 달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92%까지 올라왔습니다. 그 말인즉슨 이런 신성장주에 대한 모멘텀, 그 반도체에 대한 모멘텀이 당분간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오히려 이런 조정폭을 매수에 대한 기회로 조금 삼는 그런 전략이 저는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항상 우리 뭐 시장 주도주들은 보면 뭔가 좋은 게 있으니까 기대할 만한 게 있으니까 이제 주도주가 된다라는 논리로 본다면 조정은 역시 기회다라고 봐도 좋을 것 같고요. 다만 단기간 좀 쉬지 않고 올라 있는 상태다 보니까 이제는 뭐 그동안에 쉬지 않고 올랐던 흐름들이 계속 안 갈 수는 있겠죠. 네. 조금 이렇게 좀 쉬었다 갈 수 있으니까 그 점만 좀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속도는 느려질 수 있지만 여전한 주도주다. 자, 반도체 삼성전자 짚어봤고요. 이렇게 조금 반도체는 매물이 나오는 반면에 2차 전지 쪽은 뭐 어제 테슬라가 급등해서 그런지 LG에너지솔루션 실적이 잘 나와서 그런지 오늘도 조금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자 2차 전지주가 어제도 괜찮았는데 네. 오늘도 괜찮았어요. 아무래도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반도체 좀 쉬고 2차 전지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들도 좀 있는 것 같거든요. 네. 혹시 나연우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두 가지 다 좀 긍정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일단 최근에 주가 흐름들을 보시게 되면 상승하는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배경이요. 먼저 첫 번째로 오랜 기간 동안 가격과 가격과 기간 조정을 지금 만족하는 구간에 위치해 있거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동안 좀 전기차 산업에서 발목을 잡고 있었던 이런 캐즘 현상, 어느 정도 상당 부분 반영이 되어 있는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좀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이젠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과거에는 이런 전기차 배터리에만 좀 의존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면 최근에 AI 산업이 확장하면서 이런 ESS에 대한 모멘텀이 상존해 있는 그런 구간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이런 기저 효과가 저는 작동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리는데 2차 전지주야 워낙 그동안 이렇게 안 좋은 악재로 인해서 한번
하락이 크게 나왔기 때문에 좀 기저효과를 노려본다면 저는 좀 더 좋은 상승이 나올 거다 보고요. 우리 반도체 같은 경우도 우리 이상종 파트너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던 대로 여전히 저는 코스피 5,000포인트 달성을 위한 핵심 종목들, 섹터들이기 때문에 지금 주가 급등에 따른 단기 숨고르기는 나올 수 있어도 역시 2차전지와 반도체 두 개 모두 저 긍정적인 의견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가지 모두 봐야 하겠다. 반도체는 반도체대로, 2차 전지는 2차 전지대로 투자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조금 궁금해하실 만한 이야기가 조선주가 아닐까 싶습니다. 약간 미중 갈등에 지금 새우등이 터졌다는 얘기를 봤는데 이 불똥에서 마스가 프로젝트 쪽으로 조금 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아무래도 뭐 하나오션이 결정타를 좀 날린 것 같아요. 아마 네. 한국 시간으로 오후 1시였던 것 같은데 이 중국 상무부에서 하나오션에 대한 하나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에 대해서 제재 때렸다라는 얘기 나오면서요. 이 미중 무역 갈등이 다시 또 재점화되는 거 아니냐 네. 하면서 1시 이후로 시장이 확 엎어졌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조선주 전반의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일단은 대통령실에서에 대한 답변도 나왔던 구간들이었는데 뭐 그렇게 크게 우려할 만한 사항은 아니다. 뭐 이게 이제 공식적인 답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제 지금부터는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 시장이라는 것은 항상 이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조금 더 과하게 하락하는 경향이 발생을 할 때가 바닥 움직임을 보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런 양상들이 사실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충분한 기술력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영향 자체는 제한될 수 있겠지만 대신에 이런 투자 심리를 다시 한번 벗어내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제 미국과 중국에 대한 관세 협상이 좀 더 원활하게 진행돼 줘야지만 이런 과정들이 그냥 좀 더 쉽게 해결될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조선주가 현재 시세가 꺾인 것은 아니지만 네. 결국에는 이제 10월 31일 날 있을 이 에이펙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 조선주에 대한 방향을 다시 한번 봐야 되지 않겠나. 지금은 바닥을 조금 다지면서 움직임이 좀 나오는 과정이 발생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한국과 미국과에 대한 이런 상호관세에 대한 부분에서도 우리 입장에서는 조선협력펀드에 대한 1,800억 달러를 얘기를 했지만 지금 현재 미국의 입장은 선불로 그냥 3,500억 달러를 다 가져가겠다는 네.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관세에 대한 부분도 앞으로는 또 풀어나가야 될 숙제인 만큼 저는 그래도 에이펙이 끝나고 난 다음부터에 대한 반등을 기대를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부터는 좀 저점을 다지는 구간에 돌입을 한 과정이 아닐까 그렇게 추정을 한번 해봅니다. 네, 자 아무래도 오늘 한국 증시가 좀 많이 어지러웠어요. 오늘 뭐 삼성전자 개별적인 어떤 호재에도 불구하고 차익 매물 좀 나온 부분도 영향을 좀 줬을 거고, 또 방금 말씀드렸던 이 하나오션 관련된 부분들이 또 미중 갈등 재점화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었고, 또 일본 증시가 또 정책적인 불확실성 때문에 급락하다 보니까 네. 전반적으로 위험 자산 약간 회피 현상들 이런 것들도 좀 있었거든요. 좀 복합적으로 오늘 하루 좀 힘들었던 하루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 힘들었던 장에서 또 어떤 종목을 주목하면 좋을지 저희 종목 이야기 준비해 뒀으니까요. 바로 진주반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진주반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이 가져오신 진짜 주식 확인해 볼 텐데요. 자, 그 전에 두 분이 기존에 가져오셨던 종목들에 대한 리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자, 어떤 분께 먼저 좀 들어볼까요? 네, 자 저는 아무래도 우리 나윤호 대표님이 지난번 단독 강의 때 설명하셨던 종목 중에 네. 지금 명인제약이나 특히 로키텔스케어, 맞습니다. 저는 로키텔스케어 많이 부럽더라고요. 네. 에이스 좀 해주셔야죠. 네, 먼저 명인제약 같은 경우와 이런 로키텔스케어, 제약바이오에 대한 관점을 지속적으로 한번 잡아드렸는데요. 역시 뭐 반도체가 올랐을 때 이런 낙폭 섹터에서 제약바이오를 잡아드렸습니다. 특히 명인제약 같은 경우는 이런 철저한 이런 전문 의약품과 일반 의약품을 기반으로 해서 탄탄한 이런 실적을 갖고 있는 기업이고, 자 로키텔스케어 같은 경우는 이런 오가노이드 쪽에서 글로벌적으로 지금 오가노이드 쪽에서 성장세가 굉장히 뛰어난 이런 산업이기 때문에 그중에서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오가노이드 종목인 로키텔스케어를 잡아드렸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 차트를 통해 함께 설명드려볼게요. 자 역시 요즘 구간에서는 눌림에서 공략하시는 게 중요한데 어제 우리 이 시간에서 잡아드렸던 이 명인제약의 한번 타점을 보시게 되면 음봉 3개 받는 단기 낙폭 과대 구간에서
연기금에서도 지속적인 매수가 대량 매수가 들어왔던 종목이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오늘 장에서 한번 급등이 한번 나와줬는데요. 저는 이 종목이 펀더멘탈로 봤을 때 여전히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기 때문에 오늘 수익 실현하신 분들께서도 자녀분은 저는 한 12만 5천 원, 13만 원까지 보시는 전략 이렇게 잡아드리고요. 자, 그다음에 로키텔스케어 같은 경우는 우리가 9월 15일 날 타점을 잡아드리고 정말 90%에 가까운 이렇게 끊임없는 상승이 나와줬는데 역시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제약바이오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다만 이거 제시드렸던 목표가 3만 원 이상 보시자라는 가격까지 도달했기 때문에 지금은 신규 매수는 다소 어려움이 있겠죠. 그래서 제약바이오에서 지금 여전히 낙폭해 있는 펀더멘탈 탄탄한 종목들은 저는 저점 기회로 판단하고요. 잠시 뒤 제가 그런 종목 준비했으니까요. 깊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또 오늘은 또 어떤 종목 준비하셨을지 궁금해지는데요. 네. 우리 이상로 파트너께서는 이 ENF 테크놀로지 소개하신 네. 이후로 잘 가다가 오늘 반도체 소부장이 다 같이 빠지다 보니까 네. 오늘 좀 빠진 것 같거든요.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네. 보십니까?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어. 뭐 오른 종목은 오른 거고 네. 오른 종목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잘해서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신에 빠지는 거는 이제 또 그만큼 궁금해하실 수 있으니까 사실 ENF 테크놀로지가 최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월 달에 말씀드리고 9월 30일 말씀드리고 난 다음부터 신고가를 좀 더 이어가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다만 이제 오늘 한 6% 정도 빠졌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ENF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 소재 국면에 있는 회사입니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반도체 업황이 개선되면 실적도 함께 개선될 수 있는 기업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럼 결국 이제 SK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가 3분기 그리고 4분기에 좋은 호실적을 이어간다고 가정하고 봤을 때는 이런 소재 기업들이 상당한 실적적인 성과를 좀 낼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실적에 대한 부분을 발표하기 전까지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좀 더 가져가시는 것이 좀 더 수익률 향상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좀 더 홀딩을 한번 해보면서 좀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또 걱정하실 분들을 위해서 또 진정성 있는 AS 리뷰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이번 주에 두 분이 주목하시는 종목도 궁금해지는데요.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요. 실적 시즌 개막 4분기를 주도할 대장주입니다. 이상로 파트너는 리노공업 가져오셨고요. 나연우 파트너는 G2G 바이오 가져오셨습니다. 네, 자, 두 종목 모두 다 자그마한 기업들은 아니에요. 네. 리노공업은 시총이 4조가 넘는 회사고요. 우리 G2G 바이오도 바이오 중에 시총 1조 넘어간 회사가 많지 않은데 이것도 시총이 거의 한 1조 가까이 되는 회사거든요. 자, G2G 바이오부터 지금 주목해야 되는 이유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뭐 G2G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런 약효 지속성 기반 약물 전달 플랫폼 전문 기업인데요. 우리 제약바이오에서 강조드렸듯이 이런 글로벌 제약사와 협업하는 기업 주목을 하시자라고 말씀드리는데 바로 이 기업이 독일의 베링거 인게라임과 이런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제약사와 협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봤을 때 이런 비만 그리고 당뇨 치료제가 성장이 되고 있는 만큼 대표적인 수혜주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우리 차트를 통해 함께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수급을 통해서도 함께 설명드려 볼 건데요. 최근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 긍정적인 좀 매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연기금 그리고 보험 투신권에서 정말 지속적으로 매수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점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우리 기술적으로 봤을 때 우리 한번 8월 달에 좋은 타점을 잡아들여서 좋은 상승이 나온 종목인데요. 역시 상승 다음에 눌림 구간에서 이 낙폭해 있는 저는 종목들 좋아하는데 지금 여기에서 지금 과매도 구간을 불러오면서 일간 차트에서도 음봉 7개를 받는 이런 지지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주봉을 보신다 하더라도 지금 음봉 3개를 받고 어느 정도 이번 주 못 간다 하더라도 이번 주부터 다시 한번 주봉상에서도 터닝 포인트를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좀 단기 눌림 구간에서 관심 가지시는 전략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G2G 바이오 들어봤고요. 이번엔 또 리노공업. 리노공업이 어제 힘이 굉장히 좋았는데 오늘도 뭐 반도체 좀 빠진 네. 거에 대비해서는 상당히 선방을 했거든요. 어떤 점을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 과거 2024년도 5월 달에 있던 고점을 좀 돌파를 좀 시도하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물론 이제 돌파가 된 것은 아니었고 뭐 시도하다가 지금 그치는 그런 양상들이었는데 이제 우리가 최근에 AI 반도체에 대한 부분이 좀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또 AI 전자기기들이 크게 늘어나면서 이런 것들을 만들기 전에 항상 테스트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테스트 소켓을 납품하는 기업이
이제 리노공업이라는 기업과 이제 ISC 이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거기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실적적인 성과를 이번 3분기에는 좀 보일 수 있다고 봤기 때문에 최근에 기관에 대한 매수가 꾸준하게 유입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좀 추정을 하면서 저는 지금 자리에서 들어간다면 신고가를 보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1차적인 목표가를 본다면 61,000원 그리고 이제 손절가는 59,0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신고가까지 볼 수 있는 리노공업 그리고 G2G 바이오 글로벌 제약사와의 협업을 하고 있는 그 우리 G2G 바이오까지 이렇게 이번 주 두 가지 종목 모두 만나봤고요. 자, 지금부터는 종목 상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금쪽 같은 내 종목 상담 시작해 볼 텐데요. 첫 번째 문자로 들어온 상담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상담은요. LNF 들어왔습니다. 매수가 96,000원이고요. 30% 비중으로 보유하고 있는데 전망과 목표가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네, 자, 아직 뭐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네. 어쨌든 LNF가 오늘 모처럼 11%나 급등을 해서 오늘은 일단 기분이 좋으실 것 같아요. 이참에 이제 매입가까지 좀 달려갈 수 있을까가 관건일 것 같은데, 자, 우리 나윤호 대표님, LNF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LNF 저는 갖고 가시는 전략 이렇게 한번 잡아드리고 싶은데요. 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양극재 전문 기업이에요. 근데 이 기업은 이런 전기차용뿐만 아니라 우리 앞에서 2차 전지를 말씀드릴 때 ESS용 이런 쪽에서 이런 양극재 수요 출하량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2차 전지 기업 중에서 이런 실적 개선이 기대가 되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가장 좀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차트를 통해 함께 설명드려 볼 건데요. 어느 정도 지금 오늘 장에서 이런 눌림 구간에서 강한 이런 장대 양봉은 어느 정도 좀 추세를 살려주는 그런 모습을 만들어주고 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쭉 이렇게 매크로하게 봤을 때 굉장한 주가 낙폭을 불러오고 있는데 우리 매수가가 96,000원 정도 되신다고 하면 저는 일단 1차적으로 96,000원까지 한 10만 원까지 좀 여유 있게 한번 갖고 가보시면서 추세가 꺾이지 않는다면 1차적으로는 10만 원, 그다음에 그 추세를 뭐 꺾이거나 그러지 않는다면 저는 그 이상 2차 전지가 어느 정도 추세를 잘 살려주고 있는 만큼 그 이상 한 12만 원대까지 한번 보시는 전략까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뭐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은 시장에서 상당히 좀 신뢰를 잃어버린 상태긴 합니다만은 뭐 덕분에 주가도 장기간 지금 하락을 해서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태고요. 다행히도 지금 이번 주부터 2차 전지 쪽으로 수급이 조금 돌고 있는 분위기라서 매입가까지 좀 빨리 한번 달려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되네요. 네, 그래도 이왕 기다리신 김에 조금 더 기다려보시는 쪽으로 홀딩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 전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포스코 홀딩스예요. 포스코 홀딩스요. 예, 요거 매수하신 가격은 혹시 어떻게 되세요? 31만 원에 20%예요. 31만 원에 20%요. 예, 매수하신 지는 조금 오래되셨어요? 예, 거기 몇 달 됐어요. 몇 달 정도 되셨고, 어제 오늘 조금 근데 정확하게 몇 달인지 모르겠고. 네, 알겠습니다. 그동안 좀 걱정을 많이 하셨겠어요. 어제 오늘은 괜찮았는데. 예, 그 회사 불도 자꾸 나고. 네, 뭔가. 거기 또 그렇게 내가 전화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뉴스도 이슈도 있는 것 같고 관세도 좀 걱정이 되실 것 같고 저희가 근데 그러면 전망이 어떤 거 싶어요? 전망이요. 알겠습니다. 네. 전망 제일 궁금해하시니까 그거랑 뭐 목표가 같이 한번 살펴봐 드릴게요. 예. 네. 네, 자, 포스코홀딩스도 뭐 사실 철강 회사긴 합니다만은 네. 사실 2차 전지쪽이 지금 포지션이 커서 그쵸, 네. 2차 전지주하고 좀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가 올해 2차 전지가 한 번씩 꿈틀꿈틀 될 때가 연초에 한 번 하고 6월 달에 한 번 있었는데 아마 몇 달 전에 사셨다라는 걸 봤을 때는 6월 달에 사셨거나 네네. 1월 달에 사셨거나 네. 둘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자마자 물려버리신 거거든요. 근데 워낙 그래도 무거운 기업이다 보니까 크게 빠지진 않았는데 자, 샀는 가격 한 얼마 정도 기다리면 가능할까요? 네, 뭐 조만간 온다고 보고요. 지금 우리 시청자님이 보여 계신 31만 원대가 높은 가격대가 아닙니다. 상당히 저렴한 가격대에 들어가신 거기 때문에 뭐 굳이 뭐 손해보고 팔 필요는 전혀 없고 뭐 이럴 때 반도체가 좀 움직이는데 내 거 안 움직여 이래서 또 교체 매매 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이거는 수익 보고 판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철강에 대한 부분이 약 매출의 5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근데 이 철강 업황이 워낙 힘들다 보니까 주가가 꾸준하게 하락을 해서 내려왔고, 다만 최근에 반등 나왔던 것은 리튬 가격의 반등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같이 2차 전지와 엮여서 올라가고 있는데, 악재가 또 한 개가 있습니다. 그 악재가 뭐냐면 최근에 이제 포스코 ENC 관련해 가지고 이제 건설 관련된 부분에서도 연결 실적으로 이 포스코 홀딩스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부분이 일부 악재에 대한 영향을 또 미치고 있는 과정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과정을 감안해서 보더라도 31만 원대는 상당히 저렴한 가격대거든요. 잠깐 차트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요 우리 시청자님이 여기 앞에 올라올 때 사신 것 같아요. 딱 이제 돌파 매매를 좀 염두하고 매수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자리에서 지금 한 번 더 빠져버리니까 조금 고민이 되셨던 것 같은데, 지금 여기에 올라오는 요 선이 뭐냐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장기 평선입니다. 그러면 요 위에 있는 선이 지금 현재 480선이거든요. 2년간의 평균 주가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 낙폭이 크기 때문에 적어도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35만 원 선까지는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것을 감안해서 저는 좀 더 가져가시는 전략으로, 다만 시간은 연말까지는 조금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네.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 포스코홀딩스도 뭐 불과 2, 3년 전에 한 해 영업이익을 9조 원씩 냈던 회사인데요. 올해 지금 2조 5천억밖에 못 벌거든요. 다행히도 좀 내년 내후년도 이익이 조금 살아나서 한 4조 원 정도까지 회복할 것 같다라고 보고는 있는데, 그래도 예전에 잘 나갈 때 대비 이익이 반도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주가 많이 빠졌는데도 별로 시장에서 네. 지금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좀 낮게 보는 데가 35만 원, 좀 세게 보는 데가 48만 원까지 네. 보거든요. 그러면 그래도 목표 주가 평균값이 한 40만 원 된다는 네. 얘기인데, 근데 최근에 주가는 뭐 30만 원 밑에인데도 아무도 안 삽니다. 하다 보니까 조금 무거워요. 그래서 좀 길게 보고, 지금 위치는 뭐 어차피 크게 빠질 위치는 아니니까 조금 길게 보신다면, 나는 좀 빨리 가야 돼 하시면 좀 지겨울 수 있다는 점만 네. 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워낙 또 우량하다는 뭐 안정적이라는 이미지가 있어서 그 부분 짚어주신 것 같고요. 그래도 35만 원 연말까지는 보인다라고 하셨으니까 조금 더 기다려보시고 홀딩해보시고 이렇게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역시 전화로 연결되어 있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세요? 삼성전자요. 삼성전자요. 네. 수익 좀 보셨어요? 네, 6만 원에 세 차례 평균 단가가 6만 6만 원입니다. 원이요? 그러셨구나. 요거 네네. 이렇게 나눠서 매수를 조금 하셨으면 비중은 좀 많이 가지고 계세요? 한 50% 됩니다. 50% 정도요. 네네. 그래도 차곡차곡 잘 모으신 것 같은데 요거 더 좀 길게 투자하실 의향은 좀 있으실까요? 네, 그 길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네. 일단 전망이 제일 궁금하시죠, 아버님? 전망도 궁금하고 네. 또 얼마에 또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네. 좀 궁금해가지고 전화드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또 일단은 수익을 보고 계시니까 저희가 목표 가격이랑 이런 거 한번 살펴봐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일단 뭐 목소리만 들어도 기분이 좋으시죠? 네. 자, 어쨌든 삼성전자를 50%나 가지고 계신데, 네. 그것도 매입가가 6만 원밖에 안 됩니다. 지금 9만 원대니까 수익이 꽤 그렇죠. 나 있는 네. 상태거든요. 자, 이제 과연 지금 보니까 이제 수익이 나와 계셔서 뭐 아직 급하지 않아요, 지금 이런 분위기거든요. 네네. 얼마까지 보면 좋을지, 자, 나연호 파트너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먼저 큰 수익이 나셔가지고 축하드린다는 말씀 한번 드리고 싶고, 무엇보다 삼성전자 아마 우리 전화 주신 분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실 거예요. 근데 다만 저는 삼성전자는 좀 중장기적으로도 긍정적인 모멘텀이 살아있다고 보는데, 최근에 이런 반도체 업황을 봤을 때 과거에 이런 엔비디아가 이런 모멘텀으로 인해서 상승이 나왔다면 최근에 좀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오픈 AI 모멘텀인데요. 자, 오픈 AI 모멘텀으로 인해서 AMD도, 미국의 AMD도 큰 폭의 주가 상승이 나와주고 있고, 특히 오픈AI의 스타게이트 이런 프로젝트에 삼성전자가 대표적으로 참여를 하면서 앞으로 저는 성장 동력들이 여전히 많이 살아있다 보거든요. 그래서 오픈AI 모멘텀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벌어질 HBM4 경쟁, 그리고 소캠이라든지 유리기판까지 이런 AI 산업 확장 속에서 여전히 저는 성장 동력이라든지 모멘텀들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중장기적으로도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요. 우리 앞에서 말씀드린
말씀드렸듯이 결국엔 코스피 5,000포인트 달성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데 그 달성을 위한 메인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우리 보유하신 분들 보통 삼성전자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 좀 길게 보고 좀 우량형 종목이기 때문에 길게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네. 자, 그럼 우리 차트를 통해 함께 설명드려 볼게요. 자, 지금의 오늘 이런 숨고르기는 나쁜 숨고르기라기보다는 단기 주가 과열권,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이거를 쉬어가는 그런 구간이라 거치시면 되겠고, 아까 매수를 말씀하셨는데 이미 평균 단가가 너무 낮으시기 때문에 비중도 50%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보유하신 물량만 이렇게 관리를 하시면서 저는 이게 상징적으로 한번 10만 전자, 그러니까 10만 원 한번 찍어줄까를 보는 종목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10만 원, 그 다음 10만 원 도달했을 때는 일정 부분 수익 실현 전략, 그리고 자녀분은 여전히 모멘텀 살아있기 때문에 저는 뭐 11만 원, 12만 원 추세가 꺾이지 않는다면 길게 보시고 갖고 가시는 전략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삼성전자가 참 올해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힘들었죠. 그 잘 나간다는 AI용 반도체, HBM 진입도 못하고 있었죠. 기존의 레거시 반도체 쪽은 별로 업황이 안 좋았죠. 그래서 주가가 상당히 뭐 지난해 올해 힘들었습니다만은 최근에 어쨌든 이제 뭐 HBM3 납품 곧 들어간다라는 얘기도 있고 요즘 또 레거시 반도체 쪽도 좀 좋아지고 있어서 요즘 뭐 삼성전자 쪽으로 로브콜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업계에서는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대부분의 증권사가 11만 원 정도, 한 20만 원 이렇게 제시하면 좋을 건데 그러게요. 다들 11만 원 정도를 제시를 하고 있어서 하다 보니까 이게 10만 원 부근에 가면 좀 쉬지 않을까라는 의견들이 있고 네. 또 오늘은 또 깜짝 실적 발표했는데도 나는 뭐 10만 원 가기 전에 먼저 팔아야지 하는 흐름들도 좀 나오고 해서 네. 당분간은 어쨌든 아직 꺾일 모양새는 아니지만 조금 좀 쉬었다 갈 수 있다는 것도 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유 그래도 일단 6만 원에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잘 한번 고민해 보시고 또 전략을 세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만나봤고요. 다음 상담 유튜브로 들어온 종목입니다. 홀루나님의 종목이고요. 심택 들어왔습니다. 매수가 5만 원에 100%로 이 종목만 투자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일단 조금 같이 빠졌습니다. 네, 자, 아무래도 요즘 뭐 반도체 소부장 전반이 9월 이후로 힘이 굉장히 지금 좋은 상태고요. 심택도 그게 뭐 거의 주도주 역할을 하는 기업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워낙 단기간 크게 올랐기 때문에 오늘 빠진 거는 애교 정도로 봐도 될 것 같은데 네. 다만 이게 이제 얼마까지 갈 수 있을까 하는 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심택은 한 어느 정도까지 받을까요? 네, 지금 심택이 크게 반도체 기판에 대한 이슈가 있고, 그리고 이제 소켓 관련해 가지고도 지금 뭐 우리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나 또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모두 다 1차 밴드 업체로 심택과 거래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 들어서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인데, 우리가 여기에 원래 이 심택이 보면 반도체 기판에 좀 특화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다른 여타의 PCB보다는. 네. 그래서 우리가 보면 데이터 센터용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TLB라는 기업이 가장 이슈가 되고, 대신에 이제 반도체 기판 이렇게 얘기하면 심택이 가장 큰 이슈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 반도체 기판이라는 거는 우리가 PC에 보면 큰 메인보드 판이 있잖아요. 이런 거는 이제 반도체 기판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는 그냥 PCB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건 단가가 낮아요. 근데 이제 반도체 기판이라는 것은 거기 위에 보면 또 칩이 달려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반도체 기판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요거는 단가 좀 더 높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심택이 납품을 하는 거니까 지금은 3분기 실적을 좀 기대 한번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오늘에 대한 하락 자체가 뭐 크게 이슈가 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오히려 이제 다음에 뭐 투자 심리가 조금 위축되는 상황이지만 다시 한 번 더 전고점에 대한 부분을 돌파를 시도를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보고, 오늘 자리에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 조정이 들어오더라도 홀딩하시면서 전고점이었던 56,100원을 다시 한 번 더 돌파하는 걸 좀 지켜보자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자 심택도 최근 2년간 영업 적자를 냈었던 회사고요. 올해는 당위도 영업이익 한 300억 정도 흑자 전환할 것 같다라는 분위기인데, 최근에 올라가는 분위기가 이제 내년에 영업이익 한 1,000억 정도, 내후년에는 한 1,500억 정도 나올 것 같다 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뭐 어쨌든 올해 영업이익 300억 정도 흑자 전환하는데 내후년에 한 1,500억 벌면 올해 이익 대비 거의 뭐 5배가 그렇죠. 느는 네. 거니까. 그것 때문에 올라가는데 단 뭐 시장에서는 목표가는 한 57,000원 내외를 제시를 하고 있어서 지금이 48,800원이다 보니까 네.
이제 또 올라가면 55,000원 부근에서 조금 두들겨 맞는 경향도 있으니까 그 점은 좀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일단 매수하신 가격이 5만 원이고 또 비중도 100%셔서 일단은 한번 전략을 자세히 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심택까지 만나봤고요. 다음 상담 문자로 들어온 종목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해성 에어 로보틱스 들어왔고요. 매수가 7,250원입니다. 자, 비중은 20%고요. 3개월 목표로 매도 전략을 부탁드린다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네, 지금 3일 연장 지금 수직으로 네. 올라가고 있는 종목인데 3개월 목표 주가가 필요하답니다. 일단 너무 장기는 아니고 좀 단기로 보겠다는 건데 3개월도 지금은 단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꽤 긴 기간인데 자, 어떻습니까? 목표가 하나 잡아주시죠. 네, 뭐 해성 에어로보틱스 최근에 좀 좋은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런 감속기 분야, 세계 최초로 이런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근데 저는 로봇 섹터는 어차피 결국에는 가야 할 길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뭐 AI가 성장을 하면 결과적으로 반도체가 성장하고 로봇도 우리 패러다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지금 소프트뱅크 그룹에서도 이런 그 로봇 기업을 인수를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어느 정도 다 이런 로봇의 지금 테슬라라든지 이런 것들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이런 개화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이런 휴머노이드와 뭐 협동 로봇, 물류 로봇 이런 것들에 들어가는 이런 부품 관련주들 여전히 성장 동력을 갖추고 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기술적인 자리를 통해 함께 설명드려볼게요. 네. 저는 이게 단기 관점에서는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우리 일단은 비중이 좀 많으시다면 저는 11,500원에서 12,000원, 그러니까 12,000원 정도 왔을 때 어느 정도 좀 일정 부분은 좀 수익 실현하시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한번 저항해서 걸린다 하더라도 이게 추세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좀 더 상승 여력이 저는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우리 3개월 정도로 보신다고 하신다면 저는 그 다음 목표가 한 14,500원 정도까지 한번 보시는 전략까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뭐 가파르게 올라가는 종목들은 우리 투자자분들 매도 타이밍 또 매도 시기 잡는 게 사실 굉장히 네, 쉽지 어렵죠. 않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제일 좋으냐 하면요. 우리가 이제 가파르게 지금 수급이 붙어 있는 종목들은 수급이 꼬이는 거를 보고 때리는 게 제일 좋거든요. 너무 빨리 예측해서 때렸다가 더 가버린 경우로 네. 억울할 수가 있고 하다 보면 이럴 때는 보통 보면은 저희가 이제 이평선이라고 하죠. 5일선, 11선, 21선을 이용을 해가지고 종가 기준으로 5일 깨면 3분의 1 날리고 네. 10일 깨면 나머지 또 절반 날리고 20일 깨면 다 날리고 이러면은 지나보면 거기 제일 잘하는 네. 전략인 경우가 많아요. 아마 이런 기준점을 좀 세워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3일 연속 급등이 나와서 또 상담 신청을 주신 것 같은데 일단 또 수익 보고 계시니까 잘 참고하셔서 전략 세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상담 이번에도 유튜브로 들어온 종목입니다. 역시나 로봇 이야기가 조금 많아서 들어왔는데요. 던질까 말까 님이 자, 클로봇이 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네. 올해 10만 원 갈까요? 못 갈까요? 이런 이야기도 있으시고요. 네. 자. 자, 올해 10만 원 갈까요? 못 갈까요? 이게 지금 핵심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꿈과 희망을 드려야 되는데 네. 예, 저는 개인적으로 10만 원까지는 좀 힘들지 않나. 네. 다른 로봇주로 한번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제 클로봇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하드웨어를 생산하는 기업은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생산하는 기업인데 그 소프트웨어 플랫폼 중에서도 이제 자율주행에 좀 더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피지컬 AI라는 것은 동적인 기술을 모두 다 아우르는 것을 우리가 피지컬 AI라고 해요. 그럼 휴머노이드 로봇 또는 뭐 지금 자율주행 또는 협동 로봇 이런 것들이 다 피지컬 AI에 포함되는 것들이거든요. 다만 우리가 이런 소프트웨어 플랫폼에 대해서 국내 기업보다는 해외 기업들이 상당한 기술적인 부분이 존재한다는 거죠. 사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드웨어를 생산하는 분야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상당히 기술력이 앞서 있습니다. 이런 대량 생산 체제를 갖추고 있는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 보면 이제 젠슨 황이라든지 또는 샘 알트만 그리고 지금 현재 테슬라 앨런 머스크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기업들과에 대해서 제휴를 맺으려고 하는 기업들이 대부분 다 이런 하드웨어를 생산하는 기업들이에요.
그 부분을 좀 감안해서 봤을 때 저는 클로봇이 단기적인 부분에서 자율주행 플랫폼 이슈가 되고는 있지만 그래도 결국 주도주는 이런 하드웨어를 좀 생산할 수 있는 기업으로 좀 바뀌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목표가를 한번 잡아본다면 이 클로봇이 차트를 잠깐 한번 보시면요. 지금 가격대가 이제 10,000원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5,000원 저가를 찍고 지금 현재 46,900원까지 올라왔으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거래량으로 따져서 보면 한 450% 가까이가 지금 오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거래량이 저가에 분포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거래량이 좀 붙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밑에서 보면 1, 2, 3로 지금 계단식으로 지금 올라왔다 그죠? 그런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도 한 번, 두 번째 상승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 번 더 남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그 한 번 더 남았을 때 그 자리가 제가 판단했을 때 한 47,000원에서 한 5만 원 그 사이에서는 한번 거래량이 좀 더 많이 나올 수 있다. 왜냐하면 오늘 나왔던 이슈들이 좀 연속적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매도를 좀 고민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닐까. 그래서 저는 목표가를 한 5만 원 정도로 보시고 대신에 다른 로봇주를 한번 교체 매매하는 전략도 긍정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리 로봇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입니다. 뭐 요즘 로봇 관련주들 대부분들 그런 것처럼 클로봇도 지금 실적은 안 나오는 기업인데 지금 시가총액이 1조 원대 오늘 진입을 한 거거든요. 어찌 본다면 편하게 볼 수 있는 가격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수급 꼬이는 걸 보고 때리는 게 제일 좋아요. 네. 매도의 기준을 어떤 나만의 기준을 잡아놓고 이 선 무너지지 않을 때까지는 끌고 나간다. 이런 식으로 좀 방향을 잡아나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로봇 안에서도 성격이 조금 다른 종목이었네요. 일단 그럼 5만 원은 가능할까요? 또 댓글이 있었는데 그 정도를 목표가로 잡고 일단은 한 번 더 상승을 노려보자. 이렇게 오히려 매도를 좀 고민할 수 있는 타이밍이다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클로봇 만나봤고요. 다음 상담 역시 문자로 들어온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J중공업 들어왔네요. 매수가 28,100원이고요. 자, 비중이 30%인데 들고 가도 될지 반도체로 교체해야 할지 이걸 좀 고민하시네요. 네, 자 HJ중공업도 뭐 거의 9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네. 시장에서 상당히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기업인데 또 어느 순간 또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이게 끝났다고 봐야 되는 건지 기회로 봐야 되는 건지 우리 나윤호 파트너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당연히 홀딩하시는 의견 잡아드리고 싶은데요. 네. 아마 뭐 반도체도 여기서 뭐 교체하신다고 해서 지금 반도체주들이 많이 올라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좀 숨고르기 구간을 거칠 수 있는 쉬어가는 구간을 거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조선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본다면 오늘 결국에는 이런 그러니까 중국 쪽에서 우리나라 조선에 대해서 이렇게 제재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좀 심리적으로 좀 작용을 한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가 이거를 좀 냉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중국이 지금 결국에는 우리나라 조선은 경쟁하고 있는 나라가 지금 중국 조선이에요. 그리고 협력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 조선의 지금 메인은 중국에 막 이렇게 계약을 맺고 수출하고 그런 게 아니라 중국과 경쟁하면서 이런 미국과의 협력은 지금 확대가 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중국 쪽에서 저는 우리나라 기업들, 미국과 협력하고 있는 기업을 제재했다는 것은 오히려 반대로 생각해 보면 미국과 협력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어느 정도 이런 악재로 인해서 심리적으로 좀 작용을 했지만 저는 반등이 충분히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차트를 통해 함께 설명 들어본다면 자, 오늘 HJ중공업뿐만 아니라 웬만한 조선주들과 기자재 기업들 이렇게 하락이 나왔는데요. 자, 기술적으로 봤을 때 단기 과매도 구간에 진입을 했어요. 지금 단기적으로도 낙폭 메리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매도보다는 홀딩하시는 의견, 그리고 매수가가 한 28,000원 정도 되신다면 저는 29,000원에서 3만 원까지 충분히 한번 반등 여력이 있다고 보거든요. 이거라면 여기 한 31,000원 정도 왔을 때 일정 부분 수익 실현하시고 좀 더 강하게 추세를 살린다면 한번 34,000원까지도 보시는 전략까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저희가 이 주식 격언에 보면 영원한 주도주는 없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뭔가 지금 계속 올라가길래 부러워서 꼭 내가 사고 나면 그때부터 빠져요. 이런 경우가 많은데 어쨌든 간에 주가가 우리가 뭐 잘 가고 있다는 얘기는 시장에서 그만큼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는 관점이니까 단기로 좋게 보시되 다만 잘 가던 게 이제 좀 쉬면은 이제 좀 가격 부담을 느끼는 보다라고 생각해 주시는 것도 왜냐하면 어쨌든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얘기는 뭔가 미래에 좋아질 걸 반영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거기서 드가잔이 좀 선반영한 것 같고 나중에 뚜껑 열어보니까 기대만큼 실제가 안 나오면 빠지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항상 좀 많이 오른 기업들은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좀 감안하셔서 방향을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HJ 중공업 오늘 조선 궁금해하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저희 다음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실리콘2 들어왔습니다. 매수가 51,000원이고요. 자, 비중은 50%에서 30%로 줄였는데 포모가 와서 삼성전자를 상한가라도 따라가고 싶을 지경이라고. 아유, 다들 반도체 삼성전자로 갈아타야 하는지 고민이신 것 같습니다. 네, 자 실리콘2로 지금 손해가 나고 있고 네. 옆에 잘 가는 종목은 막 부럽고 지금 고민이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뭐 지금 우리가 미국 시간으로 8월 7일 날부터 이제 관세가 부과되기 시작했는데 15% 역직고에 대한 부분에서도 부과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주가 추이를 같이 한번 보시면 결정된 것은 사실 7월 31일입니다. 그때도 이제 한번 8월 1일 날 그 다음 날 곧장 반영되면서 한 7%가 빠졌고 그다음에 반등 나오고 난 다음에 관세가 이제 발효되니까 이제 그 8월 7일 우리나라 시간 8월 8일 날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발효가 된 거니까 8월 11일 날 시작하자마자 이제 급락이 떨어진 거다 그죠? 그러면 요거는 이제 관세 때문에 떨어진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주가를 보더라도 우리가 여기 상방에 대한 이 48,000원짜리가 관세가 회복되지 않는 한 또는 큰 변화가 없는 한 뭐 업황에 대한 환경적인 변화가 없는 한 돌파하기는 조금 힘든 구간이 되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죠. 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뭐 낙폭과들이나 기술적 반등은 가능해도 제가 판단했을 때는 48,000원짜리를 돌파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구간이 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실제 아마존에서도 그렇고 국내 이런 화장품들이 많이 팔리고는 있지만 그래도 이런 관세에 대한 부분이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 기술적 반등을 좀 노려보는 전략으로 단기적으로 한 45,000원 전후에 대한 가격대 그 가격대에 대한 부분에서 좀 종목을 교체 한번 해보는 전략으로 말씀을 좀 조심스럽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네, 자 실리콘2도 뭐 연초에 3만 원 밑에 있던 기업이 네. 6월 달에 6만 원까지 들어갔거든요. 그때도 제가 이 시간에 여러 상담이 좀 있었는데 자 좀 전에 얘기했던 똑같은 얘기를 들었어요. 많이 오른 것만한 악재 없다. 네. 그래서 이제는 뭐 중기 투자할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라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지금 최근 3개월 내내 주가는 좀 재미를 못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단기간 하락폭 감안한 반등은 좀 나올 때 됐으니까 우리 또 나윤호 대표님 얘기 잘 참조하셔서 반등 이용해서 좀 빠져나오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실리콘2까지 오늘 상담은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